일단은 시작을 해보죠. 네. 현재 시간 2023년 8월 8일 오후 9시 13분이고요. 오늘은 86번째 시간이고 영화 은신낭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스트로 소대가리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대가리입니다. 아, 소대가리가 그 수식어이자 이름인가요? 아, 그럼요. 아, 재밌는 이름인데? 천재스러운 천재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면? 아, 아니요. 또 와서 또대가리입니다. 아, 아, 그렇군요. 하여튼 요새 여름인데 어떻게 일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아, 또 상당히 네. 많은 양의 육수를 흘리고 있고요. 아, 네. 그래도 냉동고나 뭐 냉장고 근처에서 하시는 건 아니고, 아, 그래도 덥더라고요. 아, 그래도, 네.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아이고, 힘드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물은 잘 아, 드시고 아닙니다. 계시죠? 그럼요. 예, 물 많이 드시고, 또, 쉬는 시간은 충분히 좀 이렇게 확보가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다고 해야 네.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쉬는 시간이라는 게 현장 상황에 따라 이게 확보되기가 참 어렵죠, 그죠? 뭐 바쁘다 그렇죠. 보면 또 예, 뭐 얼레벌레 또 두드려 쳐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아, 뭐, 예. 예, 요즘 같으면 그 뉴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일하시다가 또 막 큰일 나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걱정되는 바람에 말씀 드려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물 길봉님도 꼭 뭐 별일 잘, 네. 없으시죠? 아, 저는 뭐 잘 있고요. 매너리즘? 뭐 이런 거? 이상하게 매너리즘. 그냥, 네, 약간 시간 나면 자려고 그러고 뭐 이러더라고요. 아하. 아, 네. 그게 좀 활기차게 좀 잘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일단 방송을 네, 되게 네, 진지하게 들었는데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영화를 되게 깊이 있게 네. 다루셔가지고, 아, 제가 깜짝 아이 뭐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아, 그래요? 뭐, 깊게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아, 토크 위주로 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그렇고, 검은 사제들도 아, 그렇고, 네네. 예, 뭐, 그 힘을 좀 쓴 것 같습니다. 네, 그쪽 부분에. 예, 힘을 많이 주셨다. 뭐, 게스트 아, 섭외도 네. 그렇고, 뭐, 네, 이렇게, 예. 이야기 전반에 네. 걸쳐서 이렇게 음, 좀 음, 세부적인 어떤 음, 지식 같은 것도 이렇게 풍부하게 소개해 네. 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고, 근데 다 이제 출연해주시는 분이 또 저를 믿고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뭐, 같아요. 진행도 너무 매끄럽고 최근에 들었던 밀수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건 농담 따먹기 에피소드였어요, 사실은. 예. 아 그래요? 네. 농담 따먹기로 그 정도 에피소드가 나온다면 저는 그런 방송을 추구합니다. 너무 무거운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무거우면 좋은 대로 또, 좋으면 어, 좋은 대로 뭐 하는 거죠. 그래요. 뭐 어쨌든 네. 청취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었던 걸로. 근데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아닙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 지난 방송 나오셨던 거를 댓글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 좀 네네. 보고 갈게요. 네. 일단은 그레이스 조님이 귀한 방송 잘 들었어요. 이렇게 기대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단 감사드리고 또 후원도 해주셨어요. 그레이스 조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또 댓글도 쓰시고 후원도 하셨는데 그때 시간 내주셨는데 또 댓글에다가 후원까지 해주시면 또 죄송한데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또 너무 재밌는 방송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 손가락을 멈출 손가락이 수가 없습니다. 후원으로 가던가요? 자동으로? 그럼요. 자동으로.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은 또 본능이 그렇죠. 가는 제 대로 또 하는 의지와 거니까. 예, 예. 상관없이. 네.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 무한담물님도 5,000원 후원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단골이세요? 예, 뭐 거의 소대가리님과 무한담물님의 어떤 조용한 전쟁 같은 느낌이죠. 저희 방송의 후원은. 네, 거의 뭐 그렇지 않나. 감사드리고. 그래도 지난 방송에 그 뭐 댓글에는 안 달려도 뭐 카톡이나 아니면 애플로 들으시는 분들이 뭐 메시지 주셔가지고 너무 아, 재밌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여기 댓글에는 안 나오는데 그 언제 또 나오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했습니다. 어, 빠이님도 여기 댓글 다셨네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는 소대장님의 방송이다라고 빠이님도 달아주셨었네요. 그러니까 그 찾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뭐, 송구스럽고요.
그렇죠. 팬들의 그 요구를 또 채워주지 못하면 또 스타 입장에서는 죄송스러울 수 있죠, 그죠? 아유, 말씀이 참 네. 많이 늘으셨네요. 빌바오님. 많이 늘었다고요? 예, 뭐, 멘트가 요 가려갈수록 네. 요 좋아지시는데. 정도는 뭐, 치죠. 네. 요 정도는 사실은 많이 죽은 겁니다, 사실. 아, 네, 이제, 20대 때, 미팅에서 할 때, 요럴 때는 또, 더 이렇게 또 등짝스럽게 하고 그랬죠. 걸린 게 많을 때는 또 열심히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감사하고요. 하여튼 소대가님의 어떤 깊이, 그다음에 뭔가 모를 귀여움이나 러블리함이 있다. 이런 평,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라 좀 당혹스럽긴 하네요. 뭔가 캐릭터가 독보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음, 네. 하여튼 뭐 글도 쓰시기도 하지만 또 방송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네, 네네. 요렇게 제 반응 한번 봤고요. 이제 영화 얘기를 이제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사적 봉수, 사적, 사적 복수. 빌더님이 네. 녹음하기 전에 휴대폰 확인하라고 끄라고 했으면서 남녀라고 말씀을 드렸고 1994년에 개봉된 이안 감독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소대가리님이 이제 이안 감독에 대해서 짧게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 감독에 대해서 네. 일단은 54년도에 대만에서 태어났고요. 대만 분이구나. 네. 네네네. 원래는 중국에 계셨는데 대만으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주를 하셨죠. 네네. 예, 이주를 하셨고 원래는 영화 전공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성화에 이제 못 이겨가지고 교육자를 전공을 하려다가 이제 연이은 낙방을 하고 이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영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떠나게 됐죠. 과감하게 박차고 그렇죠. 호방하게 사내답게 딱 예, 내 예, 예. 꿈은 미국에서 펼쳐보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예술학교에서 이제 이제 뉴욕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셨고, 그 뒤에 이제 바로 이제 아버지 3부작이라고 하는 이제 초기작을 만들게 되죠. 그게 이제 데뷔작인데, 쿵우 선생, 결혼 피로연, 그리고 오늘 다룰 음식남녀까지. 그게 이제 요렇게 아버지 세 3부작. 편을, 이한 감독 초기작인 요 세 편이기도 하지만, 요걸로 이제 일약사덤에 올랐죠. 이제 이한 감독, 이한 감독, 다들 아시겠지만, 보신 분들은 필모를 살펴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이렇게 영화들이 꽤 있죠. 근데 이제 헐크라든가, 네. 센스빌리티, 예. 그 다음에 라이프 오브 파이, 네, 라이프 오브 파이. 그 다음에 브로크백 마운틴, 음. 그 다음에, 새끼라든가, 탕웨이가 나왔던, 네. 그리고 이제 주윤발과 장찌가 나왔던 와우 장룡이 있죠. 와우장룡, 양자경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필모 살펴보시면은 일관성이 되게 없어요. 네, 굵직굵직한 건데 또 장르는 다 그렇죠. 다르네요. 네. 장르도 다양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감독으로서 어떤 자기 이제 주관 같은 게 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초기작 세 편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보면은 네. 이한 감독은 항상 이제 경계에 있는 어떤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헐크 같은 이제 히어로물도 보면은 네. 보통 사람과 엮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어떤 히어로긴 히어로지만 약간 안티 히어로적인 개수 같은 느낌. 느낌이 있죠. 네. 예, 그리고 브로크백 마운틴도 보면은 서부 개척 시대의 게이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정체성에 고민을 하는 존재들이고. 예. 근데 이 사람 보면 이제 이한 감독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제일 적합한 단어는 코스모폴리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서 대만에서 태어났죠. 대만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떠난 다음에 영화를 거기서 배우기 시작해서 정작 극복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아버지였거든요. 네. 초기 3부작에서 보였듯이. 네. 이제 굉장히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어떤 그 아버지를 극복하려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영화 철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찍고 있는 영화들도 그렇고 이제 전부 다 어떤 주제의식 같은 게 있다고 할까?
이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경계에 서 있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는 어떤 문화적 경계에 서 있는 그런 감각을 영화로 이제 구현하려던 사람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이한 감독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공감이 많이 되는 게, 확실히 다문화적인 것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사람이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창작의 근원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죠? 네. 항상 이제 뭐 여행 다니고, 뭐 다른 나라에 살아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새로운 자극을 주긴 하죠. 맨날 그렇죠. 하던 데서 쭉 사는 것보다는. 그리고 아버지를 넘어서고자 하는 거는 모든 아들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대로 뭐 똑같이 답습할 순 없고, 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아들들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그거를 잘 영화로 만드신 것 같네요. 네. 예, 이게 뭐 장르를 종잡을 수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하지만, 네. 내면 깊이에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아,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네. 어떤 경계에 서 있는 어떤 예. 그런 음, 사람이랄까요? 음. 네, 이 네, 정도로 하면 이한 감독 설명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요. 뭐, 다 됐죠. 예. 나름의 색깔을 정의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잘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아, 죄송합니다. 버벅거려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또 매력이죠? 네. 버벅거리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아했네, 나. 나 이런 게 좀 좋아하네. 깨달았군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음식은요, 저는 일단은 얼개 자체가 네.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리어 왕에서 따왔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리어 왕의 얼개가 네. 이제 늙어버린 왕과 세 예. 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리어 왕에서는 이제 막내딸이 아버지한테 꼭 필요한 조언을 하지만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왕과의 갈등 때문에 그 두 딸의 그 첫째와 둘째의 말을 듣다가 이제 비극에 이르게 되는 왕의 이야기거든요. 음흠. 약간 그런 구조를 가져와가지고 현대에 사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점점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는 세 딸의 이야기를 약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을, 변주를 잘 해냈다는 말씀이네요. 네네네. 고전의 이야기를 현대에 맞게 잘 각색한 영화가 아닌가. 근데 이거 재밌게 보신 장면이 있다면요? 재밌게 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프닝이죠. 오프닝에서 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장면이 되게 정성스럽다고 느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처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점점 힘에 붙이는 모습을 또 보여주니까. 그렇죠. 그게 뭐 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 한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다라는 어떤 절박함 같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가족들에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힘겨워 보였어요. 예전만큼 이제 관계가 돈독해지기보다는 각자 이제 독립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절의 얘기라서 네네네. 그 음식을 하지 않으면 소통할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 불안함이 느껴졌다는 거네요. 예. 그쵸. 되게 저도 좀 힘들어. 이상하다는 생각했어요. 인원에 비해서 음식을 저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봤거든요. 네네네. 저 음식 남지 않을까? 저 100% 남을 것 같은데. 많이 저렇게 남죠. 많이 하다니 이런 생각. 근데 그 그렇게 음식이 되게 재밌었어요. 첫 장면이요.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 그 장면이 네. 재밌었고, 네. 근데 그게 저는 그 첫 번째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대만의 그 도로에서 차가 막 차고 오토바이가 막 네. 마구잡이로 길에서 막 다니던 네, 네. 그 장면하고 주제의식이 네. 약간 겹쳐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대만의 한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 점점 이제 가족의 형태처럼 변해가는 대만의 이야기로도 보이더라고요. 예,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그 아, 흘러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이 가족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딸들이 예, 그 집을 떠날 때 보면 다 이제 딸들의 남자가 가지고 온 교통수단을 타고 이렇게 그, 떠나가잖아요. 뭐 예,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도 하고 뭐 택시를 타고 가나요? 결국에는 우리 딸들도 저 차를 타고 내 집을 떠나가겠지를 나중에 보여주기 위한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정작 진짜 남았던 거는 가장 먼저 떠나려고 했던 둘째 딸이죠. 그렇죠. 예. 그 아, 부분은, 네. 네네, 아니,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재밌더라고요. 반전이 있다는 게. 누가 음, 봐도 밖에 떠날 것 같은 둘째 딸이 결국에는 남아서 요리를 하기로 결심한다는 그 장면이 제일 재밌었던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장면은 그 주사부가 급하게 연락을 받잖아요. 이제 급하게 이제 호출받고 그 호텔로 가잖아요. 네. 그 식당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것도 쭉 따라가면서 찍는 그게 너무 예. 재밌어요. 임무를 쭉 따라가면서 음. 이게 진짜 대만의 식당이다. 그 되게 유명한 식당이더라고요. 그 구룡대반점인가? 네네. 이름이 그렇던데 식당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게 막 쭉 서가지고 각자 음, 맡은 바 음식을 하고 음, 그 과정들을 주사부가 쭉 지나가는데 음. 그 사람이 지나온 인생을 역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랬겠죠. 이제 주방의 시스템이 가장 쉬운 일부터 가장 높은 셰프까지 이렇게 찬찬히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긴 그게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접시, 견뎌왔던 시간 같은 거를 어떤 공간에서 어떤 무게감으로 버텨왔는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 장면, 예, 결국에는 이제 은퇴를 거의 다 한 사람의 입장에서 천천히 네, 이제 그 주방에서 거쳐왔던 과정들을 다 훑는 느낌이어서 네네. 그것도 참 재밌었던 지점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굳이 따로 안 해도 그 하나를 딱 보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음, 것도 아주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왜 보면은 사실 이 이야기는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주사부의 친구 주방장 얘기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친구와의 우정 다르고 그 사람이 죽는 것도 막 보여주고 하면서 주사부에 대한 어떤 캐릭터를 좀 깊게 만들어주는 단순히 그렇죠. 그냥 꼰대 할아버지가 아니라 저 사람도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희생했던 살아가고 사람이야를 보여주면서 이제 뭔가 이 캐릭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관객이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준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식이 나오는 방식 같은 게 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만들 때 그 동파육이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중화요리들 네, 그 베이징덕이라든가 이런 걸 내놓으면서 이 음.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가치 같은 걸, 그 주사부가 추구하는 가치 같은 걸 그걸로 보여준다, 음식으로 보여준다고 봤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가치인 거죠. 중국인 아버지로서. 가족은 함께 음,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오래된 레시피, 정통 레시피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다. 이게 내가 추구하는 가치다라는 걸 그 음식으로 또 보여주는가 하면, 중반부에 갈수록 이제 가족들이 점점 흩어지게 되잖아요. 네, 식사 자리가 계속 인원이 비죠. 네. 예, 그걸 또 이해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음, 아버지도 받아들이고, 딸들도 그걸 점점 받아들이는 그 과정 자체가 영화로 녹아나는데, 음식으로 그게 언제 드러난다고 생각했냐면은 음. 중간에 샤브샤브가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허거라고 하죠. 그렇죠. 허거겠죠. 중국이니까. 예, 허거가 한번 나오는데 저는 허거가 그걸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의 냄비에 음식을 이제 국물을 끓이는데 네. 각자 먹고 싶은 걸 넣게 되잖아요. 각자 취향에 맞춰서,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음, 우리는 한 가족이지만 음, 개별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음, 뭐 그런 걸 갖고 있고 그걸 서로 이해가는 과정 예, 우리는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걸, 뭐, 따로 뭐, 그 대사라든가 이런 걸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음, 그거를 나눠 먹는 장면으로 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음, 그 음식이 주는 의미 같은 게 음. 되게 이제 세밀하고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도 음. 들더라고요. 허거가, 그죠. 현대 가족을 표현하기에는 적절한 음식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집이라는 공간이랑 식사만 공유하지. 사실, 네네. 현대 가족들은 다 다르게 살잖아요, 하루 종일. 다 떨어져서 네. 각자 다른 일과 다른 미래를 꿈꾸면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삶의 형태를 허거가 가장 적당할 것 같네요. 네. 네.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깔아둔 게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이제 씬별로 나눠서 뭐 이제 큰 딸은 교회를 다니고 둘째는 항공사에서 이제 커리어 우먼으로 경력을 쌓고 있고 막내 딸은 또 패스트푸드점에서 이제 일하면서 있는 이런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그런 음식으로 이제 하나 딱 모아서 한 테이블에 어떻게 같이 앉게 되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게 되게 이제 연출적으로 되게 섬세하다 뭐 이런 느낌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 음식 자체를 어떤 하나의 삶으로 비유하자면, 그죠? 각자 다른 삶이 집에 모이듯이 다른 네네. 어떤 음식들이 한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도 가족을 표현하는데도 또 좋은 비유였던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본 장면은 뭐 그 정도로 말씀하신 건가요? 아, 네, 그 정도. 근데 뭐 어, 얘기하다 보면 또 나오겠죠, 그죠? 네네네. 워낙 또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역시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의 고백이죠. 그 금령이 어머니께서 뒤로 자빠지시는 그 장면은 네.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충격을 받은 그 장면이 충격적이라고요? 그 약간 너무 오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망할 사실 영감탱이 이러면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런 캐릭터라는 걸 앞에 보여주긴 하는데 글쎄요 뭐 저 같으면은 연기 디렉션을 차라리 그냥 수저를 내려놓고 집 밖으로 나가는 걸로 표현할 것 같은데 거기는 약간 웃음을 주기 위해서 과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은 하긴 들더라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어떤 딸들한테. 처음에 예, 일요 만찬을 계속하는 예, 그게 이제 첫 식사 네, 자리에서 네, 그때부터 하려고 준비해왔던 예, 거라고요. 예, 아버지가 어, 얘기하려다가 이제 둘째 전화를 딸이 받고 호텔로 가죠. 네. 예, 예, 나간다고 나는 이제 집을 떠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가 할 얘기를 못 하게 되고 음. 근데 그때부터 저는 좀 하려고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네네 완전 사랑이 확 싹 트는 거는 그 꼬마의 도시락 계속 갖다 주는 그 씬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확인될 거 아닐까. 두 사람의 주사부와 금명의 사랑이. 그게 있어야지 이제 두 사람이 왜 서로 사랑하게 됐는지가 설명이 되잖아요. 음, 그래서 첫 번째 식사 자리는 그냥 딸들 보고 싶어서 하는 식사 자리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볼 수도 근데 있겠네요. 근데 그 딸내미 막 도시락 갖다 주고 하는 모습에서 딸내미를 잘 챙겨주는 모습에 또 금명이 반하고 그러지 음, 않았을까. 그 과정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장면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 손녀딸 같은 딸이 되는 그 과정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보여질 때는 뭔가 그냥 할아버지의 어떤 그 꼬마애를 좋아하는 마음이었던 걸로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금영을 향한 어떤 애정 표현이었던 거죠.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랑의 발단이 된 것 같던데. 그렇게 저는 볼 그렇게 수도 있겠네요. 봅니다. 네네. 네네. 아니,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 주사부가 하시던 그 런닝이라든가 아, 네. 마사지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음. 그리고 심지어 책도 뭐 정력이 좋아지는 책 아, 뭐 네. 이런 걸 네네. 찾아보시고 이러시는 게 음. 그걸 위한 준비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근데 뭐 하더라고요. 이게 순서의 문제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네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금영을 좋아했다는 거는 뭐 맞지 않았나. 영화 처음 음, 시작한 시점에서도. 네. 네. 마음에 두고 대, 있었던 거. 대단하시죠. 근데 그 나이에 또 임신하잖아요. 금영이 맞죠? 네네네. 대단하시죠. 그 나이에. 아, 확실히 네. 기력이 좋으시네. 친구는 죽는 친구가 생기는 나이에 그러니까요. 이제 새로운 슬슬 생명을 또, 만들었다는 거는 뭐 상당한 열정이 있다. 음, 진짜 그 뭐냐 이렇게 느낌이 또 있잖음? 그 옛말에 다 맞는 것 같아요. 숟가락 들일만 있으면은 뭐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뭐 맞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어. 네. 근데 영화적으로 되게 좋았던 게, 네. 그 아버지가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과정 같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가 먼저 집을 나가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핵가족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그러니까요. 뭐 딸들이 다 집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친구는 보내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그 모습에서 음. 이젠 새로운 뭔가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 같은 게 되게 영화적으로 이제 주제의식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은퇴를 하시면은 뭐 새로운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보내는 데 집중할 수 있는데, 은퇴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한 것도 사실 그 가족을 새로 만든다는 것도, 그런 주사부의 진취적인 연세를 또 볼 수 있죠. 네, 대단한 네, 분이죠. 네. 사실 그 나이 먹으면 드실수록 그냥 뭘 새로운 거 하기보다는 받아들이려고 하시잖아요, 대부분. 네네네. 그럼에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뭔가 도전하는 거는 상당히 또 의미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영화에서 음식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얘기해 볼까요? 음식의 의미, 빌바오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이게 식구의 의미랑 같이 좀 통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결국에는 음식이 사실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뭐 의식주 얘기하지만 네네네. 사실 뭐 음식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는 게 식구라는 게 어떤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건사시키기 위해서 음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음, 여기에 나오는 음식의 퀄리티들이 상당히 막 고급지고 상당히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지만 오히려 가족의 이야기랑 붙여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 맛보기 위한 음식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영양소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식이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음, 항상 식구와 나눠 먹는 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음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에서 출발하지 않나. 그리고 단순히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는 가족들과 나눠 먹음으로써, 음, 모든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 있잖아요. 번식의 욕구. 음. 그거를 번식하려면 또 자손이 태어나야 되고, 또 그걸 또 건강하게 유지시키려면 또 음식이 필요하고 이런 거니까, 가장 동물적인 욕구의 반영으로 음식이 보였던 것 재밌는데요?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사부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인생은 준비가 끝나야 시작되는 요리와 다르다. 네. 한 입 먹어봐야 신맛인지 단맛인지 음, 매운맛인지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탁 하고 네. 자기는 금령을 사랑한다고 이제 네. 자식들에게 결혼 발표를 딱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그 영화를 쭉 따라가면서 느꼈던 거는 음식 만드는 과정이 재밌다고 느꼈는데 영화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맛을 보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을 본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되게 큰 의미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음식을 나눠 반드시가 먹는 거? 예, 예, 맞아요. 먹게 되는 그 자체의 의미, 그거에 인생이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든 과정 자체가 되게 고단해 보이고 이래서 결국에는 주사부는 미각을 잃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미각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정체성 같은 거였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그 과정 자체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먹는 장면이 안 나왔었어요. 그 주사부가 계속 맞아요. 거의 만들기만 잘 안 하고. 먹죠. 주사부에게 음식은 역설적으로 음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사부에게 음식은 그냥 일이지, 진짜로 맛을 즐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음식 자체를 편안하게 먹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음식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네네. 하나하나 따지게 되고 잘 못했을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든 음식 자체를 먹는 거든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그냥, 네. 네. 장면에서 둘째 딸이 끓여주는 탕을 먹고 미각을 네. 되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게 되는 순간 인생을 좀 깨닫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남이 해준 음식을 먹고 그제서야 그렇죠. 미각을 찾는다는 것에서 볼 예. 때, 주사부에게 음식은 노동이나 아니면 생계, 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것들,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이 예. 없었던 거죠, 음식이. 그런 수단에서 벗어나가지고 진짜 음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네. 그 음식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네. 가족의 선택과 그 자기 자신이 한 선택마저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음식은 좀 그런 의미였지 않나. 그리고 그렇죠. 이 그 영화 보면 음식도 계속 나오지만 왜 딸들의 욕망도 잘 보여주잖아요. 또 주사부의 욕망도 보여주죠. 네. 새로운 가족을 어떻게 누구와 만들 것인가 그에 대한 욕망들을 계속 교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음식도 결국에는 자신의 가족을 새로 지금 이 주사부와 세 명의 딸이 지금은 가족이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가정을 만들어서 또 자신의 유전자를 또 번식을 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또 네. 이게 인류 역사의 반복인데,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욕망도 결국엔 생존의 기본적인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한 욕망이다 보니까 결국엔 욕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가족을 만들기 위한 욕망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날 것이냐, 또 주사부는 어떤 여자를 만날 것이냐가 결국엔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되잖아요. 그걸 또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네, 번식의 욕망과 음식에 대한 욕망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게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자체. 그러니까 뭐 이게, 식욕과 성욕이 되게 강한 링크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걸 이 영화를 통해서도 저는 본 것 같아요. 이게 영어 제목이 Eat, Drink, Man, Woman인데,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남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먹고 먹다라는 단어가 마시고, 사실 섹슈얼적인 표현으로도 쓰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먹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네네, 쓰기도 하죠. 네네. 약간 그런 의미에서의 음식 남녀라는 제목을 썼던 것 같기도 해요. 뭐 보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밥벌이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내가 열심히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오는 밥을 아무런 고민 없이 나눠줄 수 있는 건 가족인 거죠. 네. 나 대신에 유전자를 같이 번식시켜줄 사람이니까 그렇게 음식을 나누는 데는 식구에게 음식을 나누는 데는 그렇게 사람들이 관대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막 처음에 좋아할 때는 막 밥을 좀 쩝쩝거리고 먹던지 아니면 젓가락질을 잘 못하던지 뭐 그런 안 좋은 식사 습관들도 별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애정이 좀 식으면 그런 습관들이 막 눈에 보이고 같이 밥 먹기 싫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뭔가 그래서 사람과 음식은 정말 많은 강한 링크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밌었던 건 자기를 이제 주사부가 가장 부정했던 둘째 딸이 음. 결국엔 자기와 가장 닮아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주사부랑 닮으려고 했던 딸이기 때문에 주사부가 가장 강하게 막았겠죠. 나처럼 살지 예, 말라고. 그렇기도 했었고. 그래서 가장 멀리 가지 않았나. 네. 자석에 같은 그 길이 밀어내는 것처럼. 그게 그랬겠죠. 되게 예, 별거 아닌데 그렇게 다가왔던 장면이 그 둘째 딸이 이제 그 회사 동료하고 이제 썸 타다가 친구로 지내기로 하잖아요. 네. 근데 찻집에서 차를 시킬 때 고산차를 주문하는 장면에서 네. 쟤는 어쩔 수 없는 아버지 딸이구나라는. 고산차가 뭐죠? 그 의미가 있나요? 그건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차라고 이렇게 챙겨주던 차가 고산차라고. 그러고 나서 장면이 진행될 때 자기도 이제 차를 뭘로 드릴까요 할 때 저 고산차로 주세요 이러는 게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한다라는 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그것도 같더라고요. 맞는 말씀이고, 기질적으로도 사실 둘째 딸이 제일 아버지와 비슷하죠. 일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고. 가능하죠. 예. 네. 그리고 이성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뭐든지 뭔가 열정 있는 스타일들이죠. 첫째 딸과 생각해보면은, 이제 첫째 딸도 보면 항상 그 소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이성을 좀 기다리는 편이었지. 물론, 마지막에는 엄청난 과감한 그렇죠. 행동을 하긴 하지만, 과감을 행동을 하죠. 전반적인 삶의 태도는 약간 기다리는 편인 거고. 영화는 단순히 영화는 셋째 딸은 어떤 성격일까요? 셋째 딸은 좀 우유부단하지 않았었나요? 그쵸? 뭔가 약간, 근데 은근히 뭔가 그 남자를 유혹하는 건 하긴 했죠. 계속, 프로틴은 말 걸고, 그죠? 같이 놀러 가는 것도 약간의
그러니까 셋째 딸은 아직 이제 대학 이제 20살이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지가 잘 안 보였긴 했는데 그래도 굳이 따지자고 하면 첫째 딸보다는 둘째 딸에 좀 비슷하지 않을까, 셋째 딸도. 음,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그 약간 첫째랑 셋째는 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었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뭔가 조금 그 첫째 딸이 종교에 기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네. 셋째 딸이 언니의 모습을 좀 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네. 뭔가 어영부영하게 음, 음, 뭔가를 음, 좀 음, 하려는 그 모습 자체가 음, 아버지한테는 되게 안쓰러워 보이지 않았을까. 음,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종교에 기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주체적으로 뭐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찾아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좀 욕구를 절제하는 쪽으로 좀 수동적으로 하는 걸 음, 좀 많이 하게 되니까 종교에 기대는 것 자체가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든 사람이 인생을 막 주체적으로 막 역동적으로 막 그렇게 살진 않으니까 음, 첫째 딸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첫째 딸 같은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게 또 적극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둘 다 음,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면 또 안 맞기도 하잖아요. 뭔가 한 사람을 리드하고 한 사람을 따라가줘야 뭔가 호흡이 맞을 수 있죠. 뭐 그런 성향인 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리를 해보자면 둘째 딸이 이제 주사부와 가장 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겠네요. 네. 음. 네, 그렇게 되긴.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제가 또 보면서 생각이 든 거는, 예전에 이제 농촌 시대의 가족은, 뭐, 정말 말 그대로 가족이기도 하지만, 동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같이 하루, 일하고. 예, 눈 뜨고 잠잘 때까지 같이 움직이는? 그리고, 음, 예전에는 또, 같은 방에서도 자고 이랬으니까. 근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대 네. 가족들은. 각자가 다른 밥벌이를 하면서 살죠. 웬만하면. 음, 그래서 그런지 이제 현대 가족의 의미는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예전에는 평생을 가족과 함께 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추억만 갖고 사는 거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나가서 살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독립적으로 사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같이 공유하는 부모와 아이의 공유하는 어린 시절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각자 가족을 꾸리든 뭐 혼자 살든 뭐 다 흩어져서 살지만 그래도 같이 밥 먹는 약속을 자주자주 하는 게 가장 이 가족의 현대 가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음, 각자의 일상을 사실 공유도 안 될 뿐더러 참견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떨어져 있는 시간이 음, 많아서. 그럼에도 가족인 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공유한 가족이라는 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니까 그 가장 가족의 기본이 되는 게 식사라고 하면 진짜 헤어져서 살더라도 가끔씩 모여서 밥 먹는 거 자체가 상당히 되게 의미 있어 보였어요. 그러게요. 일주일에 한 번도 사실 많죠, 요새. 그렇게 잘 많죠. 못하는데.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음식 진행되는 과정으로 음, 보면 초반에 되게 화려하다가 네. 마지막에 탕 한 그릇으로 마무리되잖아요, 영화가. 그거면 충분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음.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뭘 과하게 차리고 이런 거보다 같이 모이는 그 자체, 모여서 뭐라도 같이 나눠 먹는 게 중요하다. 전통 운운하면서 막 네, 이렇게 맞아요. 억지로 불 안쳐서 네, 소화도 안 되는 미각이 어린 그럼요. 기술만 들어간 음식을 네, 억지로 먹이는 것보다 네, 모두의 추억이 깃들어 있잖아요. 엄마가 만들어줬던 네, 탕을 딸이 재현하고 음, 그걸 아버지가 먹고 미각을 되찾게 되는 음, 그런 과정 자체가 음, 가장 소박하고 가장 즐거웠던 음식 한 그릇이면 음. 정말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추억이 담긴 음식과 그리고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은 된 거죠. 네, 네. 굳이 화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네, 네. 네. 하고 있는 것 에?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또 각자 사는 삶이 다르니까 어차피 대화 주제를 찾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을 거고 또 같은 주제를 찾는다고 해도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충돌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가끔씩 네. 모여서 밥 먹을 때 음식 얘기하고 또 음식에 관련된 얘기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해도 가족으로서 의미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네. 그런 게 바뀐 식사의 의미다라고 영화에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도로 장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마지막에 가면 또 변하잖아요. 예, 그쵸. 마지막에 또 나오죠.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흘러가는 차와 네. 오토바이와 사람이 막 섞여 다니는 도로에서 네. 갑자기 교통 정리하는 경찰이 생겨나죠. 네. 대만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음, 그게 이 영화가 단순히 한 가족의 얘기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라는 식의 어떤 그런 걸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얘기 자체를 대만 사회 전체의 얘기로 확장한다는 거네요. 그렇게도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교통수단이 되게 중요한 게 현대 가족의 형태를 만드는 건 결국에는 교통수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어딜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다 대가족이 그 모여 살잖아요. 한 떨어져서 동네에서 살려고 나누고. 그래도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살게 되는 건데, 근데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뭐 큰 도시가 점점 커지고 도시에 나가서 밥벌이 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고 또 도시가 계속 커지니까 직업도 다양해지고 교통수단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가족끼리의 삶의 형태가 다 달라지는 건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의 발전과 비례했던 것 같고 네. 그 가족의 형태가 달라진 원인이 교통수단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씬일까 하는 추측도 생기긴 하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영화 보면서는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음, 좀 다른 게 나오기도 하네요. 그래서 영화 보고 얘기하는 게 재밌는 거죠. 네. 예.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는 게 제가 혼자 산 지 꽤 오래됐거든요. 네네네. 이른바 의심남녀에서 보여지는 가족끼리 하는 식사가 너무 그 가치를 너무 잊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사를 혼자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하루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랑 나눠 먹는 식사도 있긴 한데 가족끼리 먹는 식사는 또 의미가 다른데 그렇죠. 뭔가 네 그래서 한식하게 모여서 예, 하자, 예. 이런.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가족끼리 하는 의미의 식사는 안 한 지 너무 자주 안 하니까 그 소중함을 모두 점점 까먹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부모님이 와서 꼭뭐 밥 하나 제대로 먹는 걸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걸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음, 그러니까 뭐 꼭 부모님 집 가면 밥 먹고 가라야 뭐 밥 먹었냐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나는 그렇죠. 바쁘니까 그냥 뭐 한 끼 먹었으면 됐지 뭐 저녁까지 같이 먹으면 좀 귀찮으니까 빨리 올라가야지 생각하고 온 적도 몇 번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왔을 때 평소에는 같이 식사를 잘 못하니까 한 끼라도 더 같이 밥 먹기를 원하셨던 거였구나. 음, 그걸 좀 영화를 보면서 좀 깨닫게 됐어요. 네, 좀 반성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당연했던 게 이제는 네, 기회로 변했으니까 네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네네. 뭐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저는 이제 가족끼리 여행 가라고 하면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싸울 것 같아서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왠지. 네. 그냥 여행도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그냥 각자 가는 게 싸울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여행 가는 건 조금 잘 모르겠는데 물론 뭐 가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밥 먹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밥 먹는 거라도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뭐 대단한 뭘 하려고 하고 뭘 뭐 추억을 만들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일단 기본은 밥을 나눠 먹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 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게 네,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이 영화를 보면서 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중국 감독 중에 누가 허우샤오신이 그랬나? 네. 밥상을 찍으면 그 안에서 우주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자체에 중국이라는 역사가 그다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상 장면을 찍는다는 거. 영화에서 밥상 장면을 찍는다는 거에서. 그게 맞죠. 각 지역마다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 지역의 요약판일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부산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느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단에 생선이 되게 많이 없다. 정말 많이 김치의 맛도 있지만 식단에서 생선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걸
게 제일 먼저 느낀 것 같아. 낯설죠. 네네. 전 생선을 거의 뭐 2끼 걸러서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에 단백질을 채워주려고 하면 고기와 생선이 있다고 하면 생선이 먼저 우선적으로 좀 올라오고 고기는 가끔 특식으로 먹는 정도였는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그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주로 고기로 먹고 생선은 좀 특별하게 먹게 되는. 제가 뭘 먹는지가 나의 정체성을 또 드러내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재밌게 생각해 본 부분은 인스타그램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음식 사진이거든요. 그래요? 네, 음식 사진이 많이 올라와요. 외모가 멋지고 잘생기고 막 몸매가 좋고 이런 분들은 자기 몸을 또 자랑하기도 하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외모가 멋있든 그렇지 않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리는 건 음식이더라고. 내가 뭐 어떤 걸 먹는지가 그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 그만큼 자기한테 뭘 먹는지가 중요하니까 다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결과는 이제 음식 자체가 욕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스타그램에 뭘 올릴까 자체가 이제 그 사람의 욕망을 좀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차를 많이 올리는 사람은 차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고 음식 많이 올리는 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고 이런 거잖아요. 뭘 먹는지로 나를 드러내는. 네네. 뭘 먹는지로 누군가를 드러내는 게 그 사람이 뭘 먹는지를 자랑스럽게 올렸는지가 그 사람의 삶이 원하는 방향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음식 사진 잘 안 올리는데,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소고기 먹거나 뭐 회 먹거나 이러면은 좀 올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네. 제가 원하는 음식은 그런 쪽이라는 거죠, 뭔가. 맛보다는 뭔가 좀 그 단백질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좀 풍부하게 먹는 거 이런 발효하고 걸 좋아하는 뭔가 편인데 어떤 푸짐한. 분들은 샐러드 먹는 거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샐러드 먹는 걸 올리는 분은 이제 날씬한 몸매를 좀 원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아, 아니면은 뭐 호텔 가서 뭐 좀 파인다이닝 같은 거 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런 삶, 끔 뭔가 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럴싸한 느낌을 보여주고 싶은 게 그 사람의 욕망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물론 뭐 음식 하나로 다 표현이 되는 거 아니겠지만 어느 그렇죠. 정도 어떤 음식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욕구를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네. 뭐 당연히 전부를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네. 좋다. 그것도 뭘 먹는지가 그 사람의 몸으로 사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샐러드 많이 먹는 사람의 몸과 순댓국 많이 먹는 사람의 몸이 당연히 다른 것처럼. 뭔가 좀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인데. 저한테 하는 얘기죠. 네, 저는 순댓국 좋아하니까 몸매가 순댓국처럼 돼가는 거 아닐까. 치킨, 아, 치킨 자주 먹으니까 몸매가 치킨처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아하, 들고. 예, 셀룰라이트로 그렇습니다. 지배되는. 이게 진짜 똑같은 게, 물론 운동을 요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소대 가리는 귀지 있잖아요, 귀지. 네네, 귀지. 귀지가 마른 편이세요? 아니면은 젖어 있는 편이세요? 그리고 이 좀 젖어 있는 편인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원래 동양인들은 좀, 이렇게, 마른 귀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어릴 때는 마른 귀지였거든요. 기억으로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엄마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자랄 때라, 식단이 되게 건강했어요. 균형 잡힌 식단. 채식 위주에다가 뭐 고기도 잘 안 나오고 뭐 단백질 먹으면 계란 아니면 생선 이런 식이었는데 기름진 게 많이 없었는데 부모님이랑 살 때는 근데 혼자 올라와서 사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 기름진 게 많아지고 뭐 예전보다 뭐 고기나 치킨이나 이런 걸 먹는 게 더 많아지기도 해서 그러다가 어느 음, 순간 깨달은 거죠. 나의 귀지가 기름진 걸로 바뀌었네? 이런 생각. 먹는 게 결국엔 그 사람의 몸이고 욕망이고, 뭘 먹는지가 생각보다 그 사람을 표현하는데, 구성하는데도 아주 중요하구나를 좀, 영화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까지입니다. 영화에서 밥상 장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같이 모이고 뭐 무슨 얘기를 할지가 결정적인 게 다 밥상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그 비슷하게 또 생각나는 영화가 음식 영화는 아닌데 네. 비정성시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드라마는 보고 보지는 못했네요.
그 영화에서 밥상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가지고 네. 약간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하우 샤오셴 감독의 작품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 거기에서는 반복적으로 식사 장면이 나오거든요, 가족들이. 네. 근데 한 사람씩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아, 나중에는 식구 중에 한 명은 또 음. 식탁에 같이 앉지 못하고 누가 떠먹여주는 밥을 먹어야 되는. 근데 그게 대만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숙청 과정을 많이 거쳤거든요. 네. 누군가는 저기 뭐 빨치산 활동하다 잡혀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점점 식구들이 사라지는 그 과정 자체를 밥상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생각났었거든요. 가장 와닿겠죠? 식탁에 사람이 줄어드는 게. 그렇죠. 점점 음, 한 사람씩 없어지고 식사량이 네. 점점 줄어들고 네. 점점 화면 톤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그 장면 자체가 네. 뭔가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한다는 게 가장 보통의 순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금 하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 보면서. 그 매 식사가 어떤 양질의 음식을 먹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먹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가장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참 이 영화는 참 인상 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정성시도 한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나왔던 게 욕망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오는데, 네네네. 그 딸들이 각자의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추사부도 마찬가지고. 라코우지야. Yes, yes. 라코우지야. 라코우지야. Yes, yes, yes. 그 소대가리님 보시면서 이제 욕망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어떤 주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욕망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 영화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욕망을 좀 절제해라 라는 식으로 좀 표현이 됐다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같은 걸 먼저 좀 챙기고 그게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요즘 시대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약간 각자 욕망을 최대한 추구하라 쪽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네 명의 가족 모두 각자의 욕망을 결국엔 성취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가족 때문에 눈치 보고 하다가 그렇죠. 가족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못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영화 끝에 가면 각자의 욕망을 다 이루는 쪽으로 나오는 거죠. 주로 그것이 이제 뭐 약간 가족을 이루고 하는 욕망 쪽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요새는 자기 욕망에 좀 지는 사회가 됐다라고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겉으로 가장 금욕적이었던 첫째 딸이 네. 가장 욕망이 강하지 않았었나, 뭐 이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집에 그 어떤 장면이, 옆집에서 하도 노래를 막 불러 제끼니까 네. 자기도 막 좋아하는 그 찬송가 같은 걸 스피커를 창밖에 막 대서 싸우는 그쵸. 식으로 하던 그 장면에서 네. 그 집을 나가겠다던 둘째에게 막 뭐라 그러면서 너는 가족을 생각 안 하느니 어쩌느니 하던 그 사람이 가장 욕망이 강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첫째 딸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욕망을 계속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왠지 저보는 것 같았어요. 20대 후반에. 진짜로. 예, 아니 뭐 가족을 건사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건 아닌데. K 장남 뭐 이런 거셨나 보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어딘가에 소속되면은 네. 내 욕망은 네. 항상 후순위였던 것 같아요. 충성도가 높으셨구나. 그러니까 뭐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들 쉬쉬하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뭐 이랬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남들이 우습게 보는데 또. 그러니까 되게 호구 잡힌 고맙게 생각 안 인생이었죠. 하고. 네. 호구 잡힌 인생이었죠. 되게 후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 정도 뭐 참는 건 필요할 수 있는데 길게 봐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죠. 네. 그것이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있는데
자기 주변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네. 뭘 원하는지 더 모르겠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뭘 계속 하다 보면은 휩쓸리면서 평생을 휩쓸리면서 살게 되죠. 네. 그때 참 생각이 들었던 건, 어. 누가 너는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내가 고민 없이 그 길을 따라갈 텐데, 그렇죠. 그런 사실 생각도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고 느끼고 나 혼자 고민해서 답을 찾는 게 맞는데, 뭔가 답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어릴 음, 때니까. 네네. 그래서 더 막 성격도 네. 좀 답답한 면이 있었고, 아이고, 예.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20대 초반까지는 부모님들이 심어놨던 것들을 열심히 쫓게 되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사실 많이 없었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뭐랄까, 첫째 딸처럼 자신이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음, 대부분 둘째처럼 살고 싶어 하지만 잘 안 돼서 첫째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저는 더 많을 것 같고, 그렇죠. 참고 있는 사람이 둘, 많지 않을까. 결국에는 둘째도 사실은 커리어적인 면에 진로 설정도 사실 아버지 때문에 원하는 대로 못한 거라서 둘째도 참고 있는 건 맞지만, 그나마 첫째에 비해서는 둘째가 그래도 원하는 걸 많이 하면서 살죠. 근데 대부분 첫째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못하면서 여러 가지 욕망들을 참으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또 이 영화에 공감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모든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살면 또 세상이 또 이상해지겠죠. 네. 그렇겠죠. 모두의 욕망이 동시에 실현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뭘 좋아하고 뭘 네. 원하는지를 네. 지금도 잘 모르긴 한데, 네. 그때는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보다는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를 먼저 강조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죠. 문화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랬죠. 근데 그러다 요즘에 보니, 이제 MZ세대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제가 멋져 느끼는 보여요, 진짜. 네, 20대 분들을 보면, 물론 저희 세대를 보면 또 부모님 세대는 지 하고 싶은 대로도 하고도 산다고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이제 한 지금 20대 초반, 20대 분들은 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저희 세대는 약간 눈치를 보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걸 좀 하는 쪽의 선택으로 하자 쪽으로 간다면, 지금 20대들은 뭐 물론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단은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일단 내가 먼저라고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변화되고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봐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나라는 자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아를 찾는 거는 어느 세대나 힘든 것 같아. 또 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20대 분들은 또 워낙 또 SNS 이런 게 어릴 때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면에서는 이제 흔들리기는 쉽겠죠. 네. 현혹되기 쉬운 환경이기도 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영화 얘기 슬슬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저는 혼자 스스로 잘 버티면서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성인 된 이후에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혼자 스스로 잘 버티고 혼자 뭔가를 해내고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나도 가족이 필요한 사람이겠다. 그런 걸 음,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나 혼자 스스로 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상당히 보면 어떻게 보면 오만한 생각이지 않나. 음, 결국엔 나도 누군가로부터 온 사람이고 누군가로부터 같이 자라난 사람인데 그게 이제 가족이든 학교든 뭐 직장이든 뭐든 어딘가에 빚지고 이렇게 커온 사람인데 뭔가 나는 또 어딘가에 빚지지 않고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인 양 좀 스스로를 좀 오만하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뭐 이런 그렇게까지. 생각이 여러 면으로 드는 그런 거였어요. 네, 영화가. 음, 그렇죠, 뭐. 네, 뭐.
열심히 제가 아무리 뭐 날뛰어봤자 결국엔 한낱 인간이었구나를 또 생각해보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영화 얘기는 요 정도 할까요? 어떻게? 예, 좋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봤고 이제 마무리 겸해서 저희가 재밌게 본 음식 영화를 좀 추천하면서 마무리 해볼까 해요. 네. 네네네. 일단은 그 소대가리님이 아메리칸 셰프 먼저 바로 얘기를 하셨었죠? 그러니까 저희 사전에 얘기할 때. 네. 네네. 아메리칸 셰프 어떤 점에서 추천을 하시나요? 그게 저는 음식 영화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존 파브로 감독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영화를 만드는. 그렇죠. 영화 감독 스스로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죠.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추천을 하기도 했고, 네. 만듦새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 음식 만드는 그 과정 자체도 너무 즐거웠고, 재밌죠. 네. 예, 유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족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도 상당히 행복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좀 찾아가는 그 과정 한가운데 음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네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음식 남녀와 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영화죠. 이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존 파브로가 이안 감독 이렇게 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그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는 못 볼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예, 예. 그건 뭐, 네, 그렇죠. 비보님 근데 여기 어떤 걸? 서로 좋은 영화다 보니까 또. 네네. 볼수 있고. 더 셰프는 또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브래들리 쿠퍼가 나오는 이것도 사실 아메리칸 셰프랑 비슷해요. 내용은. 그러니까 더 셰프에 나오는 브래들리 쿠퍼는 가족을 아직 만든 사람이 아닐 뿐이지 그냥 동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스스로 무너졌던 자신을 음식을 통해서 다시 세우고 이런 과정이라서 약간의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다른데 음식을 통해서 망가졌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는 좀 비슷하게 겹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게 네. 샌미를 같이 먹는 걸로 영화가 마무리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늘 따로 떨어져서 혼자 그냥 끼니 때우고 하던 독불장군 같던 사람이 네. 중요한 거는 미슐랭 3스타를 받는 게 아니라 맞아. 동료들과 함께 일 끝내고 같이 만든 음식 나눠 먹는 게 중요한 거란 걸, 성장 영화 같은 느낌이라서 이게 성장 영화죠. 네, 맞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또 하나, 네, 하나 더. 네, 죄송합니다. 한 개 아니요, 더, 이거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엘리제 궁의 요리사라고 있거든요. 예. 그 영화가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나오는 음식 자체가 미테랑 대통령에 대한 은유처럼 느껴져서 프랑스에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음식을 만드는 그 엘리제 궁에 어떤 그 여성 요리사가 오면서 기존에 있던 요리사들과 갈등을 겪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 새로 왔던 요리사가 조리하는 방식 자체가 전통 레시피에 전통 재료를 가져와가지고 자기만의 새로운 걸 어떻게 첨가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요리를 했었어요. 그걸 미테랑 대통령에게 직접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요리사였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에 미테랑 대통령을 평가하던 거하고 되게 겹쳐 보였어요. 그 드골지위에 대항하던 미테랑 대통령의 네네네네. 정치적인 입장 혹은 뭐 도전 그런 같은 걸 게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전통과 전통적- 개혁에 대한 이야기. 네, 근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프랑스 정치사가 녹아있다. 은유적으로. 그걸 음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어릴 때 미테랑 대통령 평전을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서. 약간 그렇다면 진짜 보도록 재밌게 보실 하겠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또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 영화는 헝거인데 이거 제가 다루기도 했었지만 헝거 역시도 욕망과 음식과 잘 결부시켜서 당신은 어떤 욕망을 꿈꾸면서 살 것이냐 그리고 개인의 성취와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현대인들은 사실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취를 우선하게 되는 사람들은 가족을 꾸리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가족의 규모를 줄이면서 개인의 성취를 향해 뛰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성취를 좀 포기해야
가족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게 동시에 다 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게 상당히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취와 가족을 꾸리는 것이 사실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기에는 어려운 환경인 거 아닐까. 그러면 그건 둘 중에 그럼 당신은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영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아, 헝거 싶고.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근데, 네.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음식 영화 밥정이랑 북경반점 있는데 그거 아까 얘기하고 마무리 지으시죠. 그거는 별로 그다지 이야기할 법한 이야기는 아니라서 앞에 얘기한 영화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까? 조금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네요. 저는 북경반점 봤는데 사실 뭐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영화처럼 메시지를 잘 던지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캐릭터 쇼? 그냥 흐뭇하게 볼 수 있는 뭐 그 정도? 네, 네. 오히려 음식 만드는 과정을 생각보다 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 만드는. 그게 되게 볼만했다. 네. 네. 밥정은 그럼 어떤 영화입니까? 저 못 봐가지고. 임지호 씨라고요. 네. 그 자연주의 요리하시던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 SBS에서 그 다큐멘터리 비슷한 걸 찍었어요. 그분 따라가면서 이제 뭐 상간 오지라든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밥을 해주시는 그 과정을 그 주변에 나는 이제 재료들 이제 채집해다가 음식하는 걸 이렇게 재밌겠는데요? 예, 그런 걸 보여주는 다큐를 찍었었는데 그 다큐 찍는 과정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럼 다큐도 따로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 방랑식객이라고 네. 그 방랑하면서 이제 음식하시는 그 셰프님 모습을 담은 다큐가 있는데 그분한테 음식은 되게 어머니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버려져가지고 네. 언젠가 어디서라도 만날지도 모를 어머니에게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라도 보면은 내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이렇게 아이고. 하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먹먹해지는 영화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인연을 맺었던 분하고 이제 이별을 겪기도 하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네. 뭐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담아냈던 영화라서. 네, 요렇게 이제 음식 영화 따로 추천을 드려봤고, 수위 조절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수위 조절은 뭐 원하시는 대로. 소감 간단히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할까요? 꽤나 녹음을 또 재밌게 했네요. 이게 참 두 번째인데도 이게 너무 많이 버벅거려가지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뭐 뭔 소리 하는지 횡설수설해가지고 편집하시기 되게 힘드실 것 같네요. 아니요, 그냥 뭐 몇 개쯤 날리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문제되는 게 전혀 없었어가지고. 네. 뭐 다들 아마추어인데요. 뭐 부담을 가지고 그러세요. 네. 저도 맨날 버벅대는데요. 뭐. 아니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빌보님 말씀 통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웁니다, 항상. 예. 예, 음식만요 제가 요번 세 번째 보는 것 같은데. 네. 빌보님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 발견하기도 하네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너무 저도 뿌듯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네. 또 이제 청취자로서 이제 위치를 또 잘 고수하는 걸로. 아닙니다. 수대가리님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워낙 팬들이 두터우셔가지고, 저도 이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분들께 죄송하네요, 정말. 자,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또 돌아오실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네. 댓글로 욕을 안 해주셨으면 겸손하신 분이라. 욕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섬세하셔가지고 또, 그죠?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저도 뭐 너무 좋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바오님. 네. 녹음 끝났죠? 네.